안녕하십니까. 경인교대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발표니까 정리를 또 잘 해드려야 되는데요. 어,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인가가 저의 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일단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네네. 그냥 저는 이런 순서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네,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재 민요의 그 변화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이제 논농사는 사실 70년대부터 이미 기계화가 됐고 TV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논농사 소리 안 하게 된 거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민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억에 남겨져 있는 민요가 아주 일부,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부 남아 있고, 그걸 이제 재현하거나 복원해서 남겨져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일부 이제 통속민요 같이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소리는 또 따로 있긴 한데요. 그 사이쯤에 이제 있는 민요가 요즘은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이냐면 아까 허영호 교수님 발표하셨던 것처럼 민속예술 축제나 이런 경연대회에 나오는 그런 작품들, 그리고 또 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작품들, 결국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다 보니 결국 그 다음은 계속 공연을 하게 되는 상태로 이어지면서 원래 일반인들의 생활 문화였던 것이 공연 문화화 되어 버린 상태의 것들을 우리가 이제 훨씬 더 많이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표현은 지금 제가 쓰지 않고 이제 글에는 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민요의 변화는 더 심각하고 더 본질적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이를테면 한국인들의 체형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채식 위주 하시면서 평생 일하고 허리 굽혀서 하셨던 분들은 정말 배심 단단한 소리가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두리둥실 살찐 몸에서 베이스의 그 오페라 발성이 나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또 대중음악을 계속 듣다 보니까 대중음악 발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자체가 바뀌는 것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대목이 너무 많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자라고 해서 전통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걸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고 좀 한 발짝 더 빨리 변화보다 더 앞서 나가서 살 그 어떤 방책을 이렇게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학자들이 더 앞서서 고민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두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과거에 노동요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때 힘을 덜고 힘든 걸 잊어버리게 하고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한 가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가치를 계속 추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고민인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화성분들이 이제 무형문화재 지정을 한번 이제 시도를 하신 거죠.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화성에서의 이런 움직임들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성의 그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한 그 조사를 하러 왔는데, 아까 이제 들어보셨지만 이제 그리고 이윤정 선생님 발표도 하셨으니까, 사실 이렇게 긴 소리 계통의 노래가 남아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저 표를 보시면 그 여러 그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된 상황들, 다른 지역의 어떤 노래의 어떤 편제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가운데 그 면생이나 김방아 소리 같은 경우들은 사실 다른 지역에서 전승이 안 되고 끊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경기 서남 지역의 특성들을 잘 보여주는, 그래서 충청도하고도 연계되는 그 문화권의 특성을 보여주는 노래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자면 왜 무형문화재가 되지 않았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만나는 현실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다도 아니지만 그것이 끝도 아니에요. 지정되는 이후의 전승이 더 어려운 상황이 지금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무형문화재 지정만으로는 된다고 해도 별로 이게 해결 방안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고민해야 될 것들이 이제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조금 더 강조하는 쪽으로 약간 시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무형문화재나 무형유산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안목으로 보자면 조금 더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형문화재 지정을 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건 노래가 되고 공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연만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생활 문화였는데 생활하고 오히려 유리돼 버리는 상태를 계속 만들고 있는 상태가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생활 문화도 이 지역의 어떤 지역 문화로서의 그 특성을 계속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노래만 강조해서는 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도가 이 마을 지도인데요. 그 지도를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옛날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를 드렸던 느티나무가 저 뒤쪽에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이제 우물터가 있고 또 지금 향토민요 보건관 여기 이 자리에서 이쪽으로 나가시면 이제 상여집이 아직 남아 있어요. 상여집의 그 사진을 보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이 앞 마당에 이제 옮겨져 있는데 원래는 그 상여집 그 저쪽에 이제 마을 입구 쪽에 있었던 장승배기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져서 장승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기 저쪽으로 이제 옛날 장터 자리 쪽으로 이제 곁줄다리기 하는 그 터가 있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마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전통 문화들이 곳곳에 흔적들이 있고 또 여전히 좀 전승이 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 농협하고 함께 이렇게 묶어서 전통 문화가 잘 살아있는 마을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같이 갖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농사와 관련된 농사력을 좀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이 마을에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옛날 그 농사에 관련된 지식들이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논을 갈아엎는 작업에 대해서 뭐 가을에 갈면 갈갈이, 뭐 애벌갈이, 두벌 하는 건 속 뺀다, 뭐 속갈이, 또 뭐 썰애질도 뭐 곱슬에, 평탄슬에, 장슬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썰애질에 대한 그런 조사들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이 지역의 독특한 어떤 용어들도 잘 남아 있고 기억들도 잘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 농사 지식과 관련된 것들도 세밀하게 이렇게 같이 농협하고 함께 엮어서 전통 지식으로서 의미를 가치를 부여하면서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 부여를 한다면 이런 전통적인 지식이라든가 전통 문화라든가 세시 의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갖고 갔을 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야만 농협을 부르는 사람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축제로서 조금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공연을 안 할 수가 없죠. 무형문화재 만약에 지정이 되면 더 공연을 더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문화재로 지정된 팀들의 공연을 보면 한결같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공연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연 무대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민속예술축제 대회에 나올 때 80명 제한하니까 80명으로 팀 꾸려놓고 그 다음 경기도에서 이제 공연하라고 부르면 80명을 못 줄여요. 계속 80명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80명을 어떻게 매번 꾸리겠어요. 다 돌아가시기 시작하고 안 되죠. 그런데도 계속 80명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상여를 큰 규모의 상여를 가지고 대회를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규모 상여를 계속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기 무형문화재 축제 가보면 무대 위에 그 상여가 못 올라가요. 그러면 무대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나갔다가 그냥 끝나요. 그래서 상여를 줄이시지 그러세요. 그러면 그런 생각도 이렇게 유연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저 상여를 저 자랑스러운 상여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무대에 맞춰서 뭘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을을 가서 보든지 아니면 마을에 상여 났을 때 그 상여를 실제로 매는 상황을 그들이 연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치 한옥 지으면 2천만 원 줄게 하는 그런 지자체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럼 상여 한번 매고 장례 한번 치르면 우리가 얼마를 지원을 해줄게 라고 해주는 게 오히려 사실 정책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아까 허영호 교수님이 이제 발표도 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공연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는 공연을 포기를 할 거냐 공연을 한다는 어떤 색깔로 공연을 할 거냐 이거는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구성원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가진 자원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에 따라서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컨셉을 여러 가지를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공연의 어떤 모양을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공간에 따라서 구별을 해봤는데, 무대로 올라가야 할 상황이 있고 마당에서 진행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논에서 진행을 할 때가 있어요. 보통 농요 공연은 저 세 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여기 서서 하셨잖아요. 제 머릿속에는 저 이렇게 줄 맞춰서 서서 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여기가 간질간질거려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저 모습 그대로 무대로 올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어르신들 한쪽으로 빼고 뒤에 논을 영상으로 쏠 것 같아요. 그리고 논에 이렇게 논에서 논 매는 모습을 못 찍더라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훑어가는 모습이라든가 호미로 이렇게 엎어내고 있는 그 장면을 찍어서 논에 그 살랑살랑 모가 자라는 모습과 함께 이걸 탁 틀어놓고 이쪽에 서서 노래를 하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줄 서서가 아니라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호흡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서로 눈치 봐야 되거든요. 이게 박자 없는 노래들은 그게 매력이죠. 학생들한테도 가르칠 때도 눈치 보는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그래, 너 호흡이 더 기네? 그럼 내가 조금 더 기다려줘야지. 나는 호흡이 더 짧은데 좀 참아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그 음악의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또 어떤 한 분이 좀 지휘 역할을 하신다면 논매로 들어가는 이 동작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보기에도 자연스럽고, 저분들이 일을 굉장히 몸에 익숙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저렇게 노래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노래 하나 끝날 때마다 이렇게 이제 논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잡초가 어느 정도 이제 제거가 됐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옛날 지식들을 조금 설명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 마당, 논,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하게끔 컨셉을 잡아서 가지고 가시던지, 아니면 그 중에 우리는 무대는 포기할게, 이렇게 아예 그냥 쿨하게 우리는 옛날 것만 가지고 갈 거야, 우리 신명출제 니네들이 보러 와, 우리 논에서 하는 거 한 번만 할 거니까 당당하게 보고 싶은 사람이 니네들 찾아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고, 그것에 맞는 컨셉으로 이걸 맞춰갈 수 있는 하나의 뭔가를 기획을 해서 완벽하게 어르신들한테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합시다를 그냥 손에 안겨드려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야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 보시면 아이들이 지금 뭐 심고 있고요. 타작도 하고 있고, 벼를 수확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래쪽 두 사진은 인천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인터넷으로 이제 신청 받아요. 이제 수학하는 날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 신청하세요. 인터넷 신청 받으면 논이 조금 해서 학생들 100명 받는데 한 200명쯤 몰려요. 서로 오겠다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이 절국공이 한번 잡아보겠다고 줄을 얼마나 섰는지 저거 한번 잡고 사진 한번 찍는 게 지금 애들한테는 큰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가 먹는 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요. 이게 논인지 밭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와서 뭐를 하나 심어보게 하고 저렇게 나다를 얻게 하고 그 나다를 까보면 쌀이 나온다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는 것들이 요즘 도시에서는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서는 백화점 옥상에서도 저거 체험학습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백화점 옥상에서 뭐를 심어요. 그 도시 사람들한테는 저런 교육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고 해서 수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컨셉을 우리가 계속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체로서 활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는 저건데요. 앞으로 농요의 현실은 계속 인원은 부족할 거고요. 그래서 이 팔탄 민요도 팔탄만으로 한정하지 못하고 계속 더 넓은 곳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할 상황이 될 거고요. 노령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량은 계속 우리가 뭔가 자극제가 없으면 계속 쇠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는 공연 기회 정도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예능이 훌륭한 사람 몇몇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걸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공동체성을 강화시켜야 되고 선서립꾼들이 더 많은 숫자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단체 종목으로서 전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저기에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제 발표의 117쪽에 보면 경기도에서 무형문화재 팀들한테 얼마나 돈을 주는지를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핵심이죠. 네.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활동의 양상은 하늘과 땅입니다. 지금 이 화성의 상여 회다지 소리가 원래 있다가 사라졌죠. 제가 이 조사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신경 쓰지 않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는 단체가 양평상여 회다지 소리라고 딱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제일 작아요. 전체 팀들 중에 월 100만 원 그 이상도 이하도 없이 그냥 딱 100만 원이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보시다가 저기 평택 보시면 인건비로만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나옵니다. 인건비만. 그 이후에 공연비는 별도예요. 제가 봤을 때는 수억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초반에 선생님, 사회자 선생님 말씀하셨죠. 화성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요. 근데 이 지자체별 돈이 있느냐 없느냐 뿐만 아니라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실은. 지자체에서 관심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돈을 쓰는 거고요. 안 쓰는 데는 아예 안 써요. 그러니까 양평을 보면 의도적으로 고사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돈 안 쓰고 있는 중이고요. 보유자도 뽑지 않았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 안 채우고 있어요. 계속 버티고 있어요. 없애버릴 것 같아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어디는 굉장히 후하게 계속 후원해 가면서 공연해라 하는 거예요. 그럼 평택같이 이렇게 아예 단원을 뽑아서 월급 줘가면서 시키면 젊은 사람들이 우글우글 와요. 왜냐하면 생계 해결이 되잖아요. 생계 해결돼서 이렇게 모이면 그들이 뭐 하겠어요. 젊은 그 열기를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낸다고요. 끊임없이 야 이걸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더 새로운 걸 만들어보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 돈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무형문화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결국은 돈의 문제,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 의지를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지금 공연복을 그대로 입고 앉아 계시는데 제가 아까 무대 영상 쏩시다 했잖아요. 한 가지만 더 붙여드리자면 지금 저 입고 있는 민복 무대용 의상으로 적절하지 않죠. 너무 후줄근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문화였더라도 그게 무대로 올라가는 순간은 무대 공연화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얀 옷이어도 각 잡히는 옷이 있어요. 멋있어 보이는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애복이잖아요. 사실은 애복이거든요.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 올라갈 때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의상이라는 게 있는데 생활 문화라는 이유 때문에 하얀 고무신 그대로 옛날 그 가벼운 아주 얇은 옥양목 면 민복 이거 하면 초등학생들이 다 뭐라고 하겠어요. 이상해요, 이러죠. 너무 멋없고 본때가 안 나는 거죠. 멋있어 보여야 되는데 안 멋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대 공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걸 팔았을 때 사고 싶은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게 안 맞는 걸 서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해서 과감하게 포기를 해버릴 것인지 확실하게 할 것인지 그거는 예산에 따라 달렸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양옥경 선생님 질의 토론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예종 한국예술학과 강사로 있습니다. 양옥경입니다. 뭐 워낙 발표를 통해서 다 전달될 내용들은 너무 명확하게 잘 전달이 된 듯해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주장의 근거도 명확하고 또 논지도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뭐 어떤 특별한 이견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의문점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왔을 때에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직접 발표를 통해서 공유되었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다시 핵심을 같이 복귀하면서 그냥 복귀하자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팔탄 민요의 이제 전승을 좀 책임지고 있는 책임단위도 계시고 또 그것을 외곽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 계신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얼만큼 우리가 소통이 잘 되고 그것들이 공감을 이뤄내서 하나의 어떤 뚜렷한 지향점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인가 이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의견을 좀 뜻을 모아보는 차원에서 발표자께서 하셨던 얘기들을 중에서 핵심을 좀 한 번 더 짚어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발표문에 이제 팔타민요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해서 가치 부여의 측면 그리고 공연화의 측면, 전승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각각 시도 가능한 방안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치 부여의 차원에서 무형문화재적인 가치는 이미 충분히 이제 그 근거들이 명확히 있다라고 짚어주셨고 이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로 이제 좀 확장해서 보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할 때 확장해서 보는 것들은 이제 발표자께서 이제 팔단농요의 지속 가능성들을 좀 높여내고 실제로 지금 현실적인 민요 전승 국면에서 이제 현실적인 것들을 부딪힐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의 제시로 좀 짚어주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왜 좀 질이라고 보셔도 이 부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제 무형문화재적 가치 부여 차원하고 무형유산의 가치 부여 차원을 굳이 이제 구분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좀 추측을 해봤는데 연상돼서 떠오른 게 있었거든요.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향점에만 목매달다가 정말 잘 전승되어오던 마을이 이렇게 그 목표 실현이 안 되니까 굉장히 이제 그 이후에는 힘든 상황으로 간 사례를 제가 살고 있는 전북 지역에서 여러 곳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무형문화재 어떤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을 때 이후에 전개될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이제 그 부분도 아마 그 발표자께서 이제 현장을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그래서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가치 부여 차원에서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가고 싶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넓은 지평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각을 넓힐 수 있는 단초를 제시하지 않았나 그거를 제가 좀 맞게 봤나 이렇게 질의 차원에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공연화 차원에서 제시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저도 공감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선택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들을 층위적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다 아울러서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주체 단위에서 이것들은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 선택하지 말고 이것들을 아울러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과거와 현재 지평을 연결해내는 또 하나의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성공하면 굉장히 좋은 모델로 이제 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발표자께서 정말 중요한 핵심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제가 잠깐 공무원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무원들 특히 이제 행정단위의 인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지역의 지역 문화예술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좀 나름 가까이에서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무형유산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가치와 중요성, 행정단위의 인식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느냐에 따라서는 엄청 다르니까 이 팔탄민요를 위해서 전체 지역사회 그리고 누구보다 이 행정단위가 같이 길동무로 서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덧붙여도 될까요? 네. 화성학 요즘에 다 지역학이 아주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단위별로 그 각 지역의 문화에 대한 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위들이 만들어지고, 여기 화성학도 보니까 벌써 총서가 30권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협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각각이 각계분투하지 말고 이 지역학이라는 단위도 있으니까 같이 이제 서로 협력해서, 아까 그 김혜정 선생님께서 제시해줬던 이를테면 전통 지식 차원에서의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서로 이제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런 것들을 수혈해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하영호 선생님께 아까 그 논평자가 질문했잖아요. 좋은 사례가 없느냐를 때 하영호 선생님께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아주 들어맞는 사례는 아닌데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제 전북 지역에 정말 그 삼계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미실군 삼계면 두월리라는 마을에서 오래 전승되어 오던 농요가 있고,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여러 번 이제 출전도 하고 이제 소주에 이제 그 입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 문화지 지정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탄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표를 거기다 두니까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부활했냐면, 이 마을 분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마을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마을 사업을 아주 잘 활용해가지고 다시 그 뭐부터 복원을 했냐면, 꾸준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마을 안에 마을회관을 노래방처럼 만들어서 꾸준히 그 노래를 기억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분을 도시에 살고 계신데 모셔다가 마을 주민부터 30-40명이 모여서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또 이제 마을 축제처럼 이제 가을이면 수학철에 농촌제라고 하는 것과 결합돼 가지고 굉장히 이제는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3개 연 만드는 공장에서도 배우러 오고 막 이렇게 좀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좀 같이 많이 좀 참조하셔서, 하여튼 8탄 미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발제하시는 분들과 그 질의 토론하시는 분들이 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가지고 이 정도는 시간 안에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답 안 했던가요? 제가 얘기를 많이 듣니까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뭐 딱히 질문들보다는 이제 더 도움 말씀을 주신 거긴 한데요. 그 사실 문화재적 가치를 우리가 전통성, 정통성, 역사성, 뭐 전형성, 뭐 그다음에 이제 특히 기예능성, 예능의 어떤 척도를 두고서 많이 뽑고 선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현재성이라든가 그 어떤 지속 가능성 이런 쪽이 되게 약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봤을 때는 공동체성과 현재성, 그러니까 역사보다는 지금 잘 즐기고 있고 잘 너희들이 좋아하고 있느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통 지식이라든가 구전 전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약간 중복해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대 다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돈만 있으면 3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끝내겠습니다. 네. 예. 참 좋은 그 발제와 질의를 지금까지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7분이나 되는 분들이 아침부터 발제를 했고요, 또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사실은 그 아까 허용호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대체적으로 민속예술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아니면 체육관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서 문화재가 된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정된 종목의 단체에서는 운동장 아니면 체육관에서 하는 것이 가장 익숙한 방법이 돼버렸어요. 그게 원론처럼 어린이날처럼. 그런데 아까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현장, 특히 생활과 또는 그 계절로 이루어지는 이런 그다음에 오랜 시간의 변홍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노래와 이 소리나 이 민속은 사실은 짧은 시간에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각 그 보존 단체마다 그 현장성을 살리는 데들이 상당히 꽤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예천 통명농요 그 정기 공연 때 저희들이 이제 초청돼서 가고 보면은 전수관 안에 농사를 지어요. 벼농사에 논이 있어요 안에서. 그래서 직접 정기 공연 때 그 논에 들어가서 그 모든 소리를 다 합니다. 모내기도 하고 이제 모내기 때처럼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추수는 이제 그때는 안 되지만 또 추수 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계절별로 이렇게 재현하는 데도 있고 이제 경기도 저쪽 북쪽에 송포 호미거리를 가면은 꼭 7월 백중 때 되면은 어느 한 곳을 딱 남겨놨다가 좀 뒤늦었지만은 이제 모내기도 하고 그걸 재현을 해줘요.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모내기 하는 것도 재현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호미거리 하는 그 과정까지를 다 재현하죠. 저 증평에 충청북도 증평 두레놀이도 가보면은 그 논의 현장에 가서 직접 모든 걸 재현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국적으로 제가 다 가지 않았으니까 많은 지역에서 어떤 이 농요를 재현하는 또 일소리를 재현하는 그 현장성을 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참 그 김혜경 교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항상의 특히 이제 일소리라든가 농요를 재현하는 분들이 그냥 민복, 이 고의적 쌈을 입고서 그냥 해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무용인들은 지나쳐서 저는 그게 탈인데 무대 한 번 쓰기 위해서 몇백만 원 들여요. 태평무 의상 최고 비싼 게 지금 600만 원인데 그 한 번 입고서 세탁을 안 하고 폐기합니다. 다음 공연 때 또 돈이 들어가요. 무식할 정도로 저는 욕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서 무대에 쓰려고 하는 노력 그 자체는 조금만 우리가 조금만 보면 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미녀나 농요나 하는 걸 때문에 꼭 가장 아름다운 여인 복장으로 그리고 삿갓도 착 구부려가지고 너무나 멋있게 만들고 컬러풀한 의상을 입고 날씬한 복장으로 해서 민요를 부르고 농요를 재현해요. 하다못해 민중들도 우리 반장삼이라고 하는 것을 입고서 다 통일되게 한다든가 또는 배역별로 한다든가 해서 딱 그 옷을 입고서 해서 보기가 컬러가 좋아요. 이런 모습들은 왜 우리는 못하는가? 물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외정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단절됐던 것을 재현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논에서 했으니까 민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그런 단절이 없었기 때문에 무대화되는 과정에서 점차 무대 복장이 예술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발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주 고운 복장으로서 세계 무대에 가서도 깜짝 놀랄 만큼의 그런 근데 우리는 소리만 좋지 컬러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 뒤떨어져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도 공감되는 그 말씀을 이제 해주셔서 마음에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보존의 국가문화재나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종목들도 정말 소멸 단계까지 간 종목도 있고 너무너무 세계화된 종목도 있습니다. 우리 탈춤 쪽에서는 고성 오광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발전되고 그 학예사 같은 분들이 여러 명을 거느릴 정도로 그래서 한 사람은 농진청에 있는 어떤 축제 프로그램이나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것만 1년 내 뒤져. 그래가지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 무대만을 조사하는 팀이 있어. 이 사람은 세계 무대 우리가 초청 공연 갈 수 있는 것을 찾아내. 마찬가지로 우리 양옥경 선생님이 그 집안인 임실필복농악도 정말로 산골 마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단체 중에서 그렇게 좋은 그 전승 단체로 또 문화학교까지 운영을 하는데 정말 그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 무형문화재 단체들이 앞으로 좀 많이 참고해야 할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팔탄민요는 아직 뭐 지정도 안 되고 입장인데 미래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걸 참조해서 앞으로 좀 좋은 재현 모델을 했으면 바람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금 이제 남았는데
이제 그 플로우에서 질문할 사항들 있으면은 아까 이제 발제하신 분들이 답변을 바라보면서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해주시면 좋겠고, 없을 경우는 또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이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들이 있으신지요? 뭐 주제에 따라서는 가신 분도 계시지만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성 지역은 특히나 동탄은 이미 사실은 농요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농요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논밭도 안 남아 있죠. 근데 화성은 이제 남아 있는 이 팔탄만 해도 기업체가 한 5천여 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아직도 논농사를 하고 있고, 아까 여기 나와서 지원을 하신 분들의 70% 이상이 실제 현장에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생존해 계시고 지역 환경이 남아 있을 때에 저는 이 제도권 안에서 어떤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김혜정 교수님 말씀에 저는 되게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거를 공연 문화, 무대 문화로 갈 거냐 아니면 정말 현장으로만 갈 거냐라는 거에 저는 여기에서 사실은 좀 고민이 되게 많이 있는 부분이,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역의 아주 작은 축제 아니면 정말 지역에서 누구든지 불러주기만 하면 우리 돈 버스비 들여서 돈 들여서 어떻게든 참여를 하려고 하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이제 학자님들이시고 또 요거와 관련해서 또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인 만큼 이게 우리 팔탄 농협가 가장 핵심적으로 좀 가야 될 부분, 그리고 지자체와 우리가 협력 관계에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김혜정 교수님이 우리 걸 연구 용역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내용을 좀 잘,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혜정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행정과 우리 이 향타민협 보존회가 정말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꼬집어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각인하고 생각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좀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안희만 위원장님께서 너무 열정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다 팔 걷어붙이고 들어오지 않았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야말로 정말 학자니까 그냥 공부하고 그걸로 끝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현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와서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막 이렇게 했던 일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열정적이신 분들이 있고 회장님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이 분위기가 이거는 정말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저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힘을 보태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처럼 이제 멀리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국의 판도를 보기도 하고 경기도의 판도를 보기도 하니까 이거 굉장히 살림하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지만, 오히려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이것의 가치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미래를 봤을 때도
이게 컨텐츠로 얼마나 앞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소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안목조차도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는 안 보여요. 그게 가장 큰 맹점이에요. 이 전통 문화가 갖고 있는 맹점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 가치보다는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관계 맺기라든가 또 예산에 대해서 서로 또 예산을 다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본질이 흐려지는 상태라는 생각을 하면서 멀리서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학회를 여는 것 자체가 뭐 이 조그만 공간에서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이 있겠느냐 생각을 하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처럼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이쪽 지역 사람들이 본인들을 객관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매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다 가시고 안 계신다는 거. 아침에 계셨던 인사하셨던 분들이 사라지고 안 계신다는 게 지금 제 보기에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되게 잘하고 계시고, 또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또 오늘 또 발전된 모습을 보이셨고, 저희가 이제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간간히 해드리긴 하지만, 그게 뭔가 학자로서의 어떤 간섭이라든가 압박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는 뭔가 그래도 한마디씩 해드리고 가기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자극이 되셔서 더 스스로 발전하는 상태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저의 또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잘 하고 계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의를 해주십니다. 아 예, 아이고 직접 전승자 농요를 맡고 있는 이만규입니다. 오늘 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여기 오신 오늘 학자님들하고 문화원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모든 분들이 저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멀리서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셔가지고, 야 너들 잘하고 있니? 연습은 잘하냐? 뭐 공연 준비는 잘 되고 있냐? 이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절절한 말씀을 한마디로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주변에서는, 국가에서는, 지역사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닌가, 이 의문이 들면은 노력이 자꾸 의기소침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격려와 관심, 그리고 판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 있으신가요? 아 예, 자기소개도 좀 하시고요. 네, 저는 화성 두레농악 보존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양한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김혜준 교수님한테 하나 드리고요, 이병욱 교수님한테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하나는 우리 이 노동요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박자 뭐 이런 소리가 있다고 했는데, 보통 노동요는 다 박자를 가지고 단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박자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 농요에만 그렇게 이제 박자가 없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소리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음악이 어떻게 생겨났고 왜 그렇게 박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민속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모든 이 민속을 하는 사람들의 꿈이자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거기 가서 좀 좋은 상, 큰 상을 받는 게 목표이자 뭐 어떻게 보면 결말일 수도 있는데, 그 기준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각 대회마다 특성이 있는데
민속예술축제에는 심사 기준은 이렇고 이러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본다라는 걸 이병옥 교수님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시면 이 민속예술 공부하는 후학들이 앞으로 좀 더 이제 참된 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네. 예, 논농사 소리에 박자가 없는 노래들은 전국적으로 좀 있는 편이고요. 특히 이제 여기 경기도는 이 서남부 지역부터 해서 충청도 그리고 전라북도, 전라남도까지 요 서쪽 지역에 되게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걸 아까 이제 배인 교수님도 질문하실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초벌, 애벌 때 그 긴 노래를 부르는 지역도 있고요. 만물 때 부르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초벌 그 호미질로 이걸 하나씩 엎을 때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호미질 할 때 느리게 부르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모를 심거나 이거는 박자가 딱딱 맞게 되다 보니까 이게 박자도 맞고 호흡도 맞고 또 심지어는 일제 강점기 때 줄무 들어오서 줄무 때문에 이게 더 맞기도 하고 한데 논매기는 잡초가 항상 그렇게 규칙적으로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자 일을 조금씩 그 박자에 안 맞추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박자가 없는 노래가 있을 수 있는데 호미질 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느리게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쪽 지역은 만물 때 뒷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또 두레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두레 때 그 특히 충청도 이쪽으로 이제 해서 이 지역 그 근방 문화권에서 어떤 문화가 있냐면 마지막에 논매기를 할 때 이걸 굉장히 크게 마을 잔치로 승화를 시켜서 그때 많이 놀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배고른 사람들한테 음식을 막 공유하는 그런 느낌의 공동체의 어떤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물 때 오히려 느린 걸 부르면서 사람들의 참여를 마구마구 이렇게 늘리고 확장시키고 이 판을 키우는 그런 목적 때문에 만물 때 오히려 느린 노래를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히려 저쪽 경기 북쪽 같은 경우는 만물 때 엄청 빠르게 부르면서 확 매서 막 새 쫓고 끝내고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 문화권이 다른 거는 그 둘의 문화의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걸 여기서 얘기하기는 뭐 비밀스러운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굳이 뭐 얘기할 것 같지는 없다는 생각도 물론 들어요. 물론 그게 목표인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면 그것만을 또 목표로 삼으니까 그래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뭐 그 2000년 초부터 한 10몇 년 동안을 제가 그 추진위원을 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을 했었고 뭐 거기 또 심사위원장도 하고 그랬다가 2013년에 제가 그 추진위원장을 마지막으로 했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축제 심사라든가 뭐 현장을 가긴 가더라도 먼 발치에서만 보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사실 민속예술 축제에 가장 현장에 밝았던 분들은 우리 양한 선생님의 스승이신 정인삼 선생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민속축제 대통령상을 가장 많이 받게 하신 연출가가 본인의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사실은 더 잘 알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물어보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의 주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냥 이 정도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왜냐면 자꾸 얘기를 하면 이 팔탐료 이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만 가실 것 같아. 준비를. 그래서 조금 이제 사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또 질문 있으시면은 하시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몇 개 질문을 또 던져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시간이 많지는 안 남았습니다만 4시까지. 아까 이제 그 이은정 선생님이 낮은 음역대를 여기에 사용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낮은 음역을 쓰게 된 어떤 요인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많이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직접 대답을 못 하시면은 뭐 김혜정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세 분이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혹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그거 그래요? 그러면 논매기 소리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연을 하다 보니까 초벌, 두벌, 뭐 세벌, 만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이걸 나누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여긴 논 훔치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논 훔치기 노래들은 대부분
그냥 이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이 노래 불렀다가 그다음 노래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게 좀 자연스럽게 섞이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는데 이제 후반부에 갈수록 음역대가 높아지면서 박자가 맞는 스타일로 가면서 이제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지면서 이런 이제 현상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박자 없이 부르는 노래에서 굉장히 호흡을 길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너무 높은 음역대는 좀 불리하기도 하고 실제로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길게 뿜어낼 때는 약간 이제 저음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그 아까 저는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논매는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여기 팔타미녀 제가 보고서에도 그 사진을 넣었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논매는 사진 있거든요. 논에 들어갈 때 그 포즈가 이미 그냥 착 깔아앉은 그 포즈가 있어요. 이게 논에 그냥 거의 딱 적응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모습이 그 긴 유장한 소리하고 너무 어울리는 포즈인 거예요. 그래서 그 포즈 사진을 위해 좀 띄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 낮게 이렇게 길게 뿜어내는 그 유장한 소리들이 그 논매기의 그 모습하고 너무 어울리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면생이나 긴방아는 이제 이 경기 지역에서는 여기밖에 안 보이는데 이제 서산 지역 같은 데서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서산 지역에 사시던 분이 이쪽으로 이주해 가지고 무대에서 여기다가 전승을 시킨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들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과 이 차별화되게 이게 면생이와 긴방아가 여기만이 전승되는 어떤 배경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방아뿐만 아니라 이제 얼카덩어리 같은 경우도 같은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노래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는지 제 보고서에는 다 썼습니다만은 지도에 다 찍어가면서 이게 면생이만 여기에서 딱 튀어나왔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얼카덩어리도 그렇고 방아타령도 그렇고 또 면생이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분포하는 것이 예쁘게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독특하게 튀어온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요의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전반적으로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문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네. 알았습니다. 같은 문화권이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농촌에서 살았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제 어린 마음에 저 어른들은 하루 종일 노래만 불러 논에만 들어가면은 그리고 하루 종일 5끼를 잡수셔. 아침 먹고 나와서 한 2시간이라고 세찬밥수 그리고 또 이제 일 열심히 하고서 2시간쯤 지나서 이제 점심 세찬 때는 걸판지게 꽝줄이다 지고 오면 실컷 먹고 한숨 드렁드렁 주무시고 그다음 또 2시간 죽으라고 일하시고 또 점심 세찬을 또 드시고 그리고 이제 해가 질 적 되면은 목표가 달성됐어요. 돌아가시고. 근데 이 우리 마을 전체가 문해기가 끝날 때까지 쓰러지시는 분 한 분 없었고 죽는 분도 한 분 없으셨고 빼짝 마른 분이었지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노래가 이 노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즉 너무 빠르게 하면은 금방 지치죠. 그것을 조절해 주는 역할. 그리고 또 술을 좀 드시니까 신명이 같이 곁들여집니다만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후에 이제 조금 알게 됐습니다만은 이런 문화 구조가 사실은 상당히 발전된 문화 구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민요나 농요를 직접 연구하시는 학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의미라든가 또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떤 뭐 다른 여러 가지 하신 말씀이 혹시 있는지 좀 잘 말씀해 주셔서 물어보시고 사실 어르신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이거 마약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마약입니까? 힘든 줄 모르게 만드니까 마약이다. 근데 그것 때문에 골병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힘든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고 또 그러니까 뭔가 정서적으로 마음을 토로하는 어떤 수단이기도 했고 일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도 했고요. 다양한 목적과 기능이 섞여 있어요. 저희가 그냥 노동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기능들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생이라는 말을 좀 해석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 저 그거 못합니다. 네. 그래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그 이제 어느 분은 이제 민생,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어떤 애환이나 한을 그 농민으로서 이제 푼다 이렇게 해서 한을 풀어주는 게서 아주 참 애조가 많이 느껴지면서 크게 펼쳐지는 그런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밖에 몰랐는데 또 앞으로 좀 더 그 말의 뜻에 대한 조사도 좀 더 계속 좀 조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리 이소라 선생님이 농요 연구를 많이 하셨지만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죠. 한계가 있는 부분이지만 이 지역에서 이제 인터넷에 올려 있는 자료는 다 이소라 선생님이 자료가 다 올라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절대적인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선생님 학자 입장에서 이제 이분의 어떤 연구 업적과 지금 이제 이 지역의 민요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거기서 연구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어떤 것이었으며 또 저는 변화 양상 속에서 그분이 조사했을 때보다 시대가 또 흘렀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소라 선생님이 아니셨다면 아마 더 일찍 단절돼 버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생님도 관심이 있으신 강강술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순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저 일제강점기 때 또 다시 항일의 정신을 담아서 또 불같이 일어났던 그런 계기들 몇 건들이 계속해서 이 음악을 살게 하지 않습니까? 면생이 같은 경우도 왜 주변은 다 죽었는데 이 마을만 살아있지라고 하는 질문을 바로 이소라 선생님과 같은 김강교 선생님, 이소라 선생님 같은 분들이 와서 중간에 이거를 의미부여를 확 한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 중요하구나. 그럼 노래 부를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이 되고 그것들이 연결되는 어떤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느리고 어려운 노래이기 때문에 사실 부를 때마다도 약간씩 변화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더 또 달라지는 거고요. 노래 부르는 사람의 어떤 나이대나 호흡의 양이나 이런 것들에 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서 그동안 누적된 그런 자료들이 사실 저희에게 굉장히 이제 학자적으로는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운 대상이죠. 그래서 아까 이윤정 선생님께서 이제 변화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신 건데 문화라는 게 변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그 변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형이라는 걸 쉽게 더 찾아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혜정 교수님이 아까 참 중요한 말씀도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변화 양상 속에서 체형의 변화, 목소리 변화, 이 사회 환경에 이 듣는 목소리가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발음이 영어화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도 많이 이제 뭐 트로트 가요를 듣다 보니까 그 형태로 이제 변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 이제 체질 인류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그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민속 예술하는 쪽에까지 이렇게 많이 그 관심을 갖는 경우들은 좀 극히 드문데 상당히 중요한 걸 지적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연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허영호 선생한테 이 민요 중심으로 여기를 하려고 하는 판인데 어떻게 보면 혼란을 주셨어요. 그런데 방향을 제시해 줬거든요. 이 얘기를 좀 하시긴 하셨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좀 그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밖에 오늘 이제 발표를 쭉 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쪽을 바라보시고 촬영이 저쪽이 되니까요. 네. 그 사무국장님께서 이제 끝에 당부가 있었습니다. 짧게.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제 얘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가야 할 방향을 보존해가 가야 할 방향이 있고, 그다음 보존해가 아닌 전문 공연자가 가야 할 방향이 따로 있고, 그다음 행정 담당자들이 가야 할 길이 있고, 문화원이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 특히 보존회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자기의 우리는 뭐 하는 팀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덧붙이자면 아까 양옥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의 사례,
그 사례 같은 경우는 바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우리는 오로지 그동안 무형문화재가 되는가 안 되는가에만은 치중해 왔는데 길은 많이 있어요. 아까 전주의 사례는 뭐냐 하면은 문화재청의 길이 아니라 행안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나 그린 투어리즘이나 등등등등등 하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전승을 하는 양상들도 우리 앞에는 많이 놓여 있다. 그다음에 인상 시리즈 얘기한 거는 이제 문체부의 얘기죠. 굳이 구분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얘기를 저는 얘기를 안 하고 선생님 얘기를 많이 듣고 끝내려 했는데 짧게 하셨네요. 예, 저는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서 뭐 총평이라고도 그냥 오늘 행사에 대한 오늘 학술대회에 대한 의미 부여를 다시 하자면은 상당히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그 전승을 해서 이 도시화된 이 시점에서도 이 팔탄민요를 전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오늘 소리를 들어보고 상당히 저도 탐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소리가 예술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 느낌을 딱 받았어요. 우리 이제 토속민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통속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고 저도 뭐 그냥 들은 풍으로 했지만 민요 전공자는 아니지만 듣는 건 많이 들으니까 상당히 참 무대화될 수 있는 소리 성향은 충분히 갖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어쩌면은 이 시대 미래 방향은요 모든 민속이 무대화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변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원천적인 그 현장성은 나름대로 또 살려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강요하다시피 시간을 잘라달라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한테 책임 물을 것이 아니고 코로나19한테 물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 지역의 이제 지역학으로서 지속적으로 이제 책을 더 내시고 학술 발표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벌써 20여 년 전에 제가 목표를 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민속 예술도 하지만 이 무대 예술에 대해 관심이 많고 무용학 쪽에 전공을 했기 때문에 무용단이나 민속예술단을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각 시도에서 하나씩만 하면 30개 예술단체가 생긴다면 민속을 전공하고 공연예술을 전공한 무용이나 악가무를 전공한 그 전승자 학생들이 직업 창출이 굉장히 될 것이라 해서 저는 다 전 지역에다가 그것을 이제 그 당시 이제 시장 군수님들한테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서 저하고 연락이 됐는데 그 당시에 화성 시장님께서도 연락이 줬어요.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미래의 희망은 큰데 아직은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예술단 설립의 자료를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후에 이게 예술단 만들어 놓으니까 노조가 생겨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그 당시에 서울시 무용단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몇 군데 요청했던 또 관심 가졌던 지자체가 싹 사라지고 한 군데만 남아서 저 군단이 경기도 북쪽에 한 군데만 예술단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래도 그것이 지금까지 전승돼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여기 지역 학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이 수도권에 특히 다른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예술단이 생겨짐으로써 지역의 그 민속 예술을 직업적으로 전승할 수 있는 패턴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쪽에서도 여기 이제 지역이 정선되고 아까 사라졌던 문화재가 이제 끊어져서 해제됐던 종목도 다시 살리고 또 나름대로의 화성시는 인프라가 너무 넓어요. 지역이 넓고 사실 아직도 농촌의 어떤 형태를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천 자료가 저는 많다고 봐요. 아까도 없어진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팔탄 민요를 정점으로 해서 많이 발전해 주시기 바라고 함께 문화원에서 협조를 부탁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